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한국에 돈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이번 납부는 기대하던 KF21의 분담금이 아니라 작년에 계약했던 T50i 6대 대금인데요. 그래도 인니한테서 돈이라는 걸 받으니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감동스러울 지경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납부한 대금도 이미 3번이나 미뤄왔던 것입니다. 결국 인니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낼 방법이 없나 살펴보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대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한편 인니가 평소답지 않게 갑자기 돈을 낸 이유에 대해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FA50을 대거 구매한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대거 구매하며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FA50에 눈독을 들이자 자신들의 차례가 늦어질까봐 한국에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인니에게 받을 돈이 많죠. 인니는 KF21 분담금을 안 냈으며 잠수함 세척에 대한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럼 인니는 잘 팔리는 무기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라면 화가 나더라도 이해는 가는데 인니의 태도는 밉상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투기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인니는 황당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이 자신들에게 이미 망가진 전투기를 팔았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이 인니에 판매한 전투기는 도저히 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인니의 조종사만 피해를 봤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금이나 제때 지불했으면 그나마 조사라도 하겠지만 돈도 안 내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순서를 뺏길까봐 T50i에 대금을 부랴부랴 냈으면서 갑자기 한국산 전투기를 폄하하는 기사를 내는 것입니다. 앞서 인니에 T50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인니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인니의 잘못이라고 말하는데요. 인니의 말도 안 되는 관리 부실이 끊임없는 사고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앞서 2015년 인니에서는 T50i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조종사 2명은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됐는데요. 이에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파악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주목받은 이유는 생산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 사고가 한국의 잘못이었다면 한국의 전투기 수출은 불가능해 이를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폴란드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 FA50을 수출하고 있으며 아직 시험 비행 중인 KF21도 선진국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당시 인니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한국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인니의 T50i의 추락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비 문제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잘못이 아닌 인니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니의 전투기 추락 사고는 잊을만 하면 계속됐습니다. 유독 인니에서만 잦은 항공기 사고가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인니의 문제에 주목했는데요. 그 결과 전문가들은 인니의 열악한 조종사 훈련 시스템과 여객기 정비 기술력, 항공교통 통제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쯤에서 인도네시아의 항공기 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인니는 1990년대 후반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후 별다른 규제 없는 민간 항공산업 진출이 허용되며 저가 항공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94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인니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모두 100사건에 달하며 13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2007에서 2016년까지 자국 내에서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운영을 금지시킨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07년에서 2018년까지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인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공기 사고가 자주 나는데도 문제점 개선이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말 인니의 말대로 T50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한국 공군은 물론이고 T50과 FA50을 수입한 많은 국가들에서 난리가 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과 타국 공군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특히 FA50 기체의 우수성은 48대 도입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 공군 장성이 다시 한번 인정했는데요. 지난 29일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준장은 비행시간이나 운영이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보다 FA-50이 훨씬 저렴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FA-50 도입을 반대하는 우려를 잠재운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지난달 말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에 직접 탑승해보고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멀쩡한 전투기가 결국 인니에서만 사고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의 잘못이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뜻밖의 상황에서 인니의 처참한 정비 능력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진행된 피치블랙 훈련에서 확인됐는데요. 현재 호주에서는 한국 공군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10개국 항공기 10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군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훈련은 대만 주변에서 연일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에 맞서는 10개국의 공군이 모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참가했는데 여기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소에도 정비를 제대로 못해 사고가 계속 나던 인니는 호주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인니가 피치블랙 훈련에 가져간 F-16에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니의 F-16에 문제가 생겨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호주를 비롯한 타국의 공군은 인니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도착한 한국 공군이 인니의 상황을 보자마자 F-16을 수리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한국의 주력 전투기가 F-16이긴 하지만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전투기를 보자마자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의 정비 기술은 원래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으며 미군조차 한국의 정비 기술에 찬사를 보내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전투기를 비롯한 모든 무기의 기술과 정비 과정을 다른 나라에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미군이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창정비를 진행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주한미군의 장비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분해와 정비, 그리고 조립까지 전 과정에 걸친 창정비를 마친 바 있는데요. 이는 당시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진행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군도 인정하는 한국의 정비 능력으로 전투기를 정비하면 사고는커녕 세계 최고 수준의 가동률이 나오는데도 인니는 계속해서 한국 탓만 하기 바쁩니다. 한편 한국 공군은 인니가 한국 탓을 하던지 말던지 현재 호주에서 인태 지역의 우방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번 훈련에 KF-16 전투기 6대, KC-330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 1대, 130여 병력을 보냈으며 처음으로 연합이 아닌 단독으로 공중급유를 하며 해외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공군이 왜 인니에 끌려다녀야 하냐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니가 괜히 한국산 전투기의 결함을 물고 늘어져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결국 시제기를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는데요. 하지만 국내 연구진과 공군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니에게 그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KF-21 연구진들과 관계자들은 인니에게 기술 전달은커녕 시제기를 보여준 적도 그 어떠한 과정을 보여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인니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데는 분담금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완성형인 T-50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정비도 못하는 인니에게 괜히 KF-21을 보여줬다가는 KF-21도 추락시켜 명예를 실추시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니가 T-50I 6대 대금을 허겁지겁 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한국은 최근 KF-21의 3차 비행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앞으로 고바등각 시험, 공중급유 시험, 무장분리 및 발사시험 등을 하게 된다고 카이 수석 엔지니어가 밝혔습니다. 이쯤 되니 인니는 당연히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던 KF-21이 예상을 뒤엎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자 배가 아파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으로 한국 방산 시장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폴란드에 역대 최대 규모 무기 수출을 결정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FA50의 개량형 모델도 공개되며 앞으로 KF-21 개발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을 본 영국은 얼마 전 한국의 KF-21 개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은 일본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론의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이처럼 일본과의 협력을 진행하면서도 한국의 KF-21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한 데는 일본과의 협력을 주도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임기가 몇 달 뒤 마무리될 예정이고 아직 실체도 없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행보에 일본과 함께 불안해하기 시작한 나라가 있죠. 인도네시아입니다. 분담금만 제대로 냈다면 지금쯤 시제기를 받았을 인도네시아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공동개발은 아니지만 협력국의 자리를 영국에 내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개발을 선언했던 이유는 한국이 당연히 미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아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돈이 없다며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대놓고 라팔 전투기와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한국은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하며 시험 비행마저 성공하자 아시아 손방을 하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한을 약속할 당시 KF-21 분담금 납부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것으로 밝혀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KF-21 사업이 빛이 없는 터널을 지날 때는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타국의 전투기를 사더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선진국들의 찬사마저 받자 이제 와서 분담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힘들게 독자 개발한 기술들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 시제기 제공을 거부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이 지급했던 돈을 돌려주고 KF-21에서 인리 국가를 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안으로 이뤄지는 정상회담 의제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이 미납분담금 문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한 인도네시아 협력 관계가 논의된다며 KF-21 분담금 문제도 자연스레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작년 11월 분담금의 30% 약 4,8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는 현물보다 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KF-21 사업 진행에 있어 분담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번 인도네시아의 동아시아 순방 과정을 살펴보면 인리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꽤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과 모두 회담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6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1대1로 등을 통한 양국 협력과 다자주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중대한 전략적 의미와 심원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들어 전례 없는 세계적 변화에 정치, 경제, 인적 교류, 해양 사업 등 4대 축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공동 발전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국이 진행하는 1대1로 사업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삼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협력을 공고히 다지는 듯 보였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고지역 방문한 일본의 기시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어제 27일 기시다 총리와 조코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조코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 등 새로운 해상 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방위 교류와 해상 보안 능력 등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앞서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1대1로를 칭찬하며 중국과 협력을 약속하더니 일본과 회담을 진행하자 일본과 중국의 해상 진출을 막는데 함께한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철폐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어졌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고 전하자 기시다 총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용기를 주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연일 비판을 하는데 앞서 중국과 협력한다던 인도네시아는 일본과의 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없앤 것입니다. 이번 중국과 일본과의 회담만 보더라도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인데 한국에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담금을 납부해 공동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시제기가 또 다른 국가에 전해지는 등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1대1로 사업을 진행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인리의 행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중국은 KF-21 시험 비행과 개발에 대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전문가들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향후 대량 배치된다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KF-21이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5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KF-21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젠20의 위협이 될지 모른다며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인리에게 KF-21이 들어가는 것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며 새로운 분담금 해결 방안과 새로운 조건을 꺼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자국의 안보에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가 혼란해지자 인도네시아 역시 자주 국방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안 좋은 눈초리에도 28일 한국 주요 기업들과 비공개 회동을 예고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이 한국 기업 주요 CEO들과 회동을 예고하자 갑자기 일본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일본의 앞마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코이 대통령의 현대자동차 연구소 방문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론차의 텃밭으로 불리며 현대의 입지가 좁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리 현지에서 현대차의 위상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 그룹은 총 12,013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판매량이 4배가량 늘었습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인리는 전기차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이 풍부한 국가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잡지 못한다면 전기차 시대에 더욱 뒤처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영국 등 선진국들조차 한국의 KF-21에 관심을 가지자 이제 와서 다시 협력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전기차 등 다른 산업에서는 인리의 자원이 꼭 필요하기에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앞으로 분담금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